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25일 수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아들하고 함께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매일매일 함께 뛰면서 친목을 도모했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은 좀 달리기를 그만뒀었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온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좀 운동과 멀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아무래도 건강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어제 아들을 꼬셔서 다시 이제 매일매일 달리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간만에 함께 뛰다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불과 3개월, 4개월 전만 해도 우리가 함께 이제 뛰게 되면 목적지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제가 조금씩 봐주면서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우리 아들이 목적지에 먼저 도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져줬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한 1마일 정도를 함께 뛰었는데요. 1마일이면 한 1600m 정도가 되거든요. 이 1600m를 달리면서 제가 일부러 져준 게 아니고 정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결승선에 먼저 도착한 것은 제가 아니라 제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달리기에 우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한테 지면서 한 가지 이제 느낀 점은요. 아, 정말 우리 아들의 성장 속도가 엄청나구나. 불과 3, 4개월 전만 해도 저랑 같이 달리면 게임도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아빠를 넘어서서 점점 더 빨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의 무서움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추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주가라는 것을 실적하고 멀티플로 나눠서 곱한다. 이렇게 좀 개념을 이해하시면 쉽게 다가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멀티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 밖이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란 얘기인데, 즉 멀티플은 얼마나 많은 프리미엄을 투자자들이 부여하는가. 이 부분은 경제적인 상황, 즉 매크로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난 100년 동안 미국 주식의 멀티플은 계속 반복해서 변동성을 보여왔고 앞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이러한 변동성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멀티플에 좀 목숨을 걸면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따라서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이 실적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선택을 해서 이러한 기업의 미래에 투자를 한다면 결국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가 넣어놓은 투자금도 함께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들이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아빠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성장 주식들 그리고 테크 주식들도 결국은 그들의 실적을 계속해서 2배, 3배 성장시키면서 결국은 우리한테 좋은 수익을 안겨줄 날이 불현듯이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 25일 조금은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요, 미주은의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많이 해소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문가 그러면 우리보다 많은 지식 그리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잖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우리도 역시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라는 정의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라는 것은요, 결국 이제는 더 이상 지식이 높은 사람 아니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진정한 전문가가 아닐까,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들의 진가는요, 경험이 언제 빛을 발하냐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빛을 발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는 이들 전문가의 진가가 전혀 보이지 않다가 누구나 다 굉장히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자, 이렇게 2022년 들어서 최악의 시장 상황이 연출되면서 드디어 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그들의 경험이 우리한테 필요한 시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 스토리를 한번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함께 들어볼 전문가의 목소리는 벤 칼슨이라는 분의 목소리입니다. 자, 이분은 CFA라고 써있죠. CFA는요, Chartered Financial Analyst의 약자입니다. 즉 라이선스를 가진
가지고 있는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분은 다이렉터로 일하고 있는데 인스티튜셔널 애셋 매니지먼트니까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들을 위해서 기관이 가지고 있는 애셋을 관리해주는 그런 다이렉터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함께 일하고 있는 기관의 이름은 Research Wealth Management라는 회사의 소속입니다. 2017년에요. 이분은 40명의 탑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 선정이 됐을 만큼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20년이 넘는 투자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어려운 이 시장 상황에서 우리한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의 이름은요. A Wealth of Common Sense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들어가서 기사를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기사, 아티클이 올라와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구글 번역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번역 웹사이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기사를 클릭하셔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선정한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벤 칼슨의 아티클은요, 5월 22일 날 포스팅이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따끈따끈한 기사가 발견이 됐고요. 자, 이번 아티클의 제목을 보시면 미국 증시 역사상 가장 좋지 않았던 해에 대한 분석 내용을 우리랑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미국 증시가 가장 좋지 않았던 때를 우리가 복기를 하면서 앞으로 2022년 이 하락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 1월 3일 날 First Trading Day였다. 따라서 1월 1일, 2일이 쉬는 날이었고요. 첫 번째로 증시가 열렸던 것이 1월 3일이었는데 그때 주가가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4,796포인트를 찍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번 하락장은요. 2022년이 개시되고 나서 바로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 이후에 S&P 500이 18.6% 정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올타임 하이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사가 5월 22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8.6%보다 조금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오늘 증시가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면 S&P 500이 지금 1% 정도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때쯤 되면 한 20% 가까운 하락세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탈 리턴도요. 무려 마이너스 17.7%다. 이 토탈 리턴이 뭐냐면 주가가 떨어진 거 이외에 배당금에서 어떠한 수익을 올렸는가를 합친 것을 토탈 리턴이라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S&P 500은 배당금이 있기 때문에 이 배당금을 합친다고 해도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 18% 가깝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밑에 내려가시면 S&P 500의 역사상 가장 애뉴얼 리턴이 안 좋았던 해를 우리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차트가 등장을 합니다. 1928년부터 지금까지니까요. 무려 94년이죠. 거의 100년 가까운 미국 주식의 역사를 우리가 차트 하나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올해 2022년이잖아요. 그런데 2022년에 주가가 빠진 게 정말 예선일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까지 주식이 떨어진 게 별로 없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뭐 6번 정도 지난 94년간 발생했던 일이 올해 발생을 했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하락장이 무서운 하락장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실감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한 가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차트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거냐면 빅 게인은 굉장히 많다. 자, 위에 보시는 게 이제 얼마나 주식시장이 좋은 수익률을 올렸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주식시장은 떨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간 해가 훨씬 더 많다. 뭐 눈에 띄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승률이 높은 그런 투자의 방법 하나가 미국 증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는요. 올라간 해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진 해는 정말 많이 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극과 극을 달린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 증시 그러면 보통 연간 10%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내주는 것이 미국 증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차트를 보면요. 10%가 여기죠. 이 10% 수익을 낸 해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10%지만 사실 각각 해의 퍼포먼스를 바라보면 어떨 때는 30% 올라가고 어떤 때는 20%
30% 떨어지고 어떨 때는 40% 올라가고 25% 떨어지고 이렇게 극과 극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평균을 내면 10% 정도의 평균 수익률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은 평범한 일이고 항상 있어 왔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실 텐데요. 자, 이번에는 1928년 이후에 미국 증시가 가장 좋지 않은 수익을 냈던 해를 쭉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931년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가 Great Depression. Great Depression은 이제 대공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대공황이 2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그 두 번째 해가 1931년입니다. 무려 43.8%나 주가가 떨어졌죠.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해는 여기 있죠. 1930년 마이너스 25.1%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공황이 다시는 오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어려웠던 해가 최근입니다. 2008년이니까 불과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던 게 2008년인데 이때 1년 만에 주가가 무려 36.6%나 떨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Great Financial Crisis라고 부르죠.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부르는 건데 이때 36.6%면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였겠구나라고 짐작이 가능합니다. 뭐 그리고 나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닷컴 버블 터졌을 때인데요. 이때도 이제 2년 연속으로 하락장이 지속됐는데 2001년에는 11.9% 그리고 2002년 두 번째 해 더 많이 빠졌죠. 22%나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눈길을 끄는 부분이 뭐냐면 월드워 2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였었는데 실제로 주식의 추세는요.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월드워 2의 첫 번째 해가 1940년인데 10.7% 정도 주가가 떨어졌고요. 두 번째 해는 12.8%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이 항복을 한 게 1945년이잖아요. 따라서 1942년, 1943년, 1944년은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올라가서 봐야겠는데 여기 나와 있겠죠. 자, 1943년 여기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주식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 나와 있는 차트에 나와 있는 기록은 S&P 500이 두 자리로 떨어졌을 때만 포함을 하고 있고요. 지난 94년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11번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러닝 띠임이 있다. 이런 하락장이 발생했을 때는 한 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마켓이 크래시하거나 마켓 크래시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이코노믹 업히발이 일어났다. 격동적으로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주제가 발생을 했을 때만 두 자리 이상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올해를 보면 2022년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주제가 모두 다 포함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도 빠지지 않은 게 없죠. 그래서 매크로의 영향 그리고 전쟁의 영향, 인플레이션 빠지지 않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올해 한 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가 지금 오늘 당장 끝나버린다면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마감이 된다면 아까 보신 것처럼 주가가 한 18%, 19% 정도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18.5%, 18.6% 정도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7번째로 좋지 않은 그런 해로 기록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나타난 이후에 지난 1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올해 2022년이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운 해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많이 남아있죠. 지금 5월 중순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6개월 이상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2월 31일까지 어떤 추세를 보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정말 어려운 장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차트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살펴봤던 11번의 가장 좋지 않았던 주식시장이 나타났던 그 해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는지 그리고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수익률이 어땠는지 그리고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수익률이 각각 어떠한 추세를 보여줬는지 이 하나의 차트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1년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뭐 굉장히 좋은 추세는 아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6.4%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좋지 않은 점은 뭐냐면요. 11번의 하락장 이후에 6번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따라서 지금 11번이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커다란 폭락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 해에 6번만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나머지 5번은 다시 주식이 떨어졌다. 따라서 좋지 않은 추세를 1년간은 보여준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2년 연속 떨어지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흔하지는 않다. 1928년 이후에 지금까지 8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구체적인 해가 나와 있는데요. 1929년부터 1933년까지 4년 연속 떨어진 적이 있고요. 뭐 굉장히 오래전이죠. 100년 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1939년에서 1941년까지도 3년 연속으로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 전쟁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제가 태어났던 해인데 2년 연속으로 빠진 적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거의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다가 가장 최근에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년 동안 닷컴 버블이 붕괴된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다다. 이 이외에는요,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죠. 조금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한테 하고 있는 질문은 하나죠. 자, 이렇게 뭐 가끔씩 나타나는 일이 2년 연속 계속해서 하락하고 주가가 40% 50% 떨어지는 건데, 과연 2022년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2023년까지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발견될지 아니면 반등을 보일 수 있을지,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계속해서 커다란 추세를 보이면서 연속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딜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예를 들어서 40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전쟁도 있는 상황이고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팬데믹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 기업들이 일할 그 일손이 모자른 상황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고, 서플라이 체인도 붕괴가 됐죠.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 타이트닝도 이제야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그들이 뿌려놨던 현금을 계속해서 이제 빨아들이고 있고, 거기에 금리까지 인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뉴스다. 굉장히 나쁜 뉴스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뉴스도 있는데요. 좋은 뉴스가 뭐냐면 롱텀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 한 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로 돌아섰죠. 그리고 평균적인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3년간 35%의 수익률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1억 원을 투자를 하면 3년 이후에는 1억 원이 1억 3,500으로 불어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5년 후를 보면 더 좋습니다. 80%가 올라갔거든요. 1억을 투자하면 1억 원이 1억 8천만 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5년 동안은 보여줬다는 거죠. 따라서 장세가 아무리 나빠도 이 정도의 평균적인 수익률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 기사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손실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투자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것이 이 조정장이고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질수록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떨어진 만큼 다시 반등을 하는 것이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주가가 많이 폭락했다는 것은 롱텀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매도자인지 아니면 매수자인지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계속해서 월급을 벌고 계신 분,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달 추가적인 투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10년, 15년, 20년간 계속해서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전혀 나쁜 일이 아니다,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에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참을성이다. 그냥 계속해서 기다릴 수만 있다면 결국은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경험 많은 투자자가 우리한테 조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의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하락장이 종료될 때까지요,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발굴해서요,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주은의 방송은 쭉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